피의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4일 병원에 방문하여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로 피의자의 건강 상태, 증거물 조사 내용 등을 고려하여 추가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번 주의 제목 이렇습니다. 역주행 운전자 일방통행 몰랐다. 시청역 부근에서 교통사고 참사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희생된 이 참사의 운전자. 당시 역주행했는데 일방통행 도로인지를 모르고 역주행했다. 이 뜻이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1차 조사했고요. 내일 2차 조사한다고 예정돼 있는데 오늘 경찰에서 언론에 좀 설명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일단 가해자는 일방통행 길인 줄 모르고 진입했다고 진술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해요. 차량에 이상을 느낀 순간부터 브레이크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건데 김성수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근데 이분 버스 운전 경력이 많고 지금도 뭐 경기도 지역에서 뭐 운전하고 있고 과거에 서울 지역에서 했었고 운전을 오랫동안 해왔다. 근데 일방통행 길인 줄 모르고 진입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일단은 뭐 이쪽 지리를 아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지금 경찰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일방통행인 것을 몰랐다라고 지금 이제 진술을 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모르고 있었다 이 뜻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리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일방통행에 들어간 것은 또 이제 별도의 문제일 수가 있는 것이고 일방통행으로 이제 모르고 들어간 다음에 당황해서 이렇게 그 브레이크 페달을 이제 가속 페달과 좀 오인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근데 가능성. 본인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데 이게 이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또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관심을 받다 보니까는 이 부분도 여러 가능성을 두고 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리고 오늘 같습니다. 또 알려진 거는요. 이 차량이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정확하게 길을 안내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우회전을 하는 길이라고 알려줬다고 또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걸 맞습니다. 제대로 안 봤다는 뜻이 되는 겁니까? 뭡니까? 예, 이거? 지금 현재 또 알려진 것이 블랙박스에 우회전입니다라는 음성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우회전으로 내비게이션이 알려줬는데 이 뭐 직진이라든지 좌회전 이렇게 다른 역방향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혹시나 이게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경찰에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은 이게 급발진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회피 운전을 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면서요. 그렇다면 예. 지금 상황과 회피 운전 여부는 어떻게 좀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이게 역주행을 한 것이 만약에라도 모르고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당황을 해서 이제 뭐 페달을 오조작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일단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가속이 실제로 이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서 가속이 됐다고 하더라도 역주행을 해서 이런 조금 참사가 발생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가속과 별도로 과실이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가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쟁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은 다 일단 사건을 재구성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지금 현재 실제로도 CCTV라든지 블랙박스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마지막 부분이요. 지금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선 경적을 울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사실 급발진 여부와 상관없이 역주행 상태에서 본인이 이거 거꾸로 간 것 같다고 해서 뭔가 좀 위험할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경적을 울려서 다른 운전자 또는 길에 있는 행인들에게 경고를 줄 법한데 경적 소리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예, 지금 블랙박스에 경적 소리가 담겨 있지 않다 보니까는 경적을 울리지 않은 것 같다라는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이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다른 차들도 경적을 울렸으면 조금 더 피하기 용이했을 것이고 이 사람들 길거리에 있는 이 행인들 같은 경우에도 경적을 울렸다라고 한다면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슨 있었지 경고음이 않습니까? 되잖아요, 사실상.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나 이 경적을 울린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어떠한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 이제 결국에 업무상 과실 치상이나 치사에 있어서 이 과실에 대한 뭐 주의 의무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예. 좀 명확하게 중요한 사실관계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이 사고가 난 이후부터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온 건데 사실은 이번 이 사고요. 이게
급발진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수위는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뭡니까? 예, 일단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교특법 3조 1항에 있습니다. 교특법 3조 1항에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게 과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죄 자체는 성립이 되는 것이고 처벌 수위에 있어서 이제 과실이 어느 정도이냐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인데 피해 정도가 워낙 중하다 보니까는 예.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굉장히 조금 중한형으로 선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다 보니까는 이 과실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급발진 여부는 부차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는 것이고 다만 이 급발진 여부가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일단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만약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급발진이 입증이 된다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또 보이는 겁니까? 그러면은? 급발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핸들 조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부분일 예, 수 이 있다. 부분에 대한 과실은 당연히 잡힐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급발진이 없었는데 핸들 조작과 이 가속 페달이 오조작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과실은 더 커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또 지금 현재 이 피해 정도가 너무 중하기 때문에 일부의 과실이라도 잡힌다고 한다면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에서 뭐 질문을 받고 나온 설명 중에 필요하다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는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의 그 결과가 어떤 증거로 작용이 됩니까?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지금 현재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고 다만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통해서 이 수사의 진행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뭐 허위의 진술을 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맞춰서 수사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또 이게 진실인 걸 전제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사실관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참고 자료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는 게 거짓말 탐지기다. 요것도 좀 하나 김성수 변호사께 물어볼까요? 지금 시청역이 부근의 역주행 참사 관련해서 이제 고의 되신 분들이 계신데 그 최근에 그 유족들에게 80만 원씩 청구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예, 이 당시 이제 시신을 이제 운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운구 비용과 관련해서 당시 이제 이 운구를 했던 사설 그 응급차가 그 현장에서? 예, 맞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 일단 지급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유족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원래 상황인 그렇게 것 하는 같습니다. 겁니까? 그럼 이거는? 예, 지금 현재 이 사설 응급차 측 입장은 이 부분 예. 일단 청구를 하고 나면 뭐 보험 조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 청구를 하지 않으면은 본인들이 이 부분 이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할 여지가 있다 보니까는 청구를 한 것이다 이런 청구한 취지인 것 거다.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조금 유족분들은 굉장히 좀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런 맞습니다.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로 이게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어떤 적절한 조치였는지에 대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이른바 차량 돌진 사고가 자꾸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급발진을 주장하는 내용도 자꾸 나오고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난 3일에도 있었고요. 그제 오늘까지도 있었어요. 오늘도요. 근데 또 약간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운전했다는 공통점도 있는데 대부분 또 급발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최수영 평론가. 최근에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사고가 급증을 한 겁니까? 아니 원래 있었는데 덜 알려졌던 것뿐인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는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른바 수동 조작으로 이제 차량 운전할 때와 달리 이제 모든 게 이제 전자제어 장치가 보급되면서 예. 뭐 2021년에는 56건이었는데 2022년 76건, 그다음에 지난해는 117건으로 늘어난 건 맞아요. 근데 현행법상 이제 이게 사고자, 그러니까 제조사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쨌든 사고를 낸 사람에게 그걸 입증하는 책임이 있는데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어떤 이제 사고가 나면 일단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좀 그 온라인상에서 봤더니 이 두 가지 사고 키워드가 있어요. 이른바 급발진과 고령 운전자. 이게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이번 시청역 사고 이후에도 3건의 사고가 났는데 다 다 70. 급발진에다가 70대 이제 급발진 주장하고 70대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연령주의가 좀 도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연령에 따라서 뭔가 자꾸 대응이 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도의 문제를 풀어야지 어떤 여론의 문제를 풀 일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제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급발진 이게 정확하게 확인되면 명확한 거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돼서 뭐가 움직임이 있네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정부에서, 그러니까 국토부예요.
이 국내 이제 완성차 제조업체들에게 페달 블랙박스, 그러니까 브레이크하고 이 가속기가 있는 가속 페달이 있는 거기에 이제 블랙박스가 설치되는 거죠. 그걸 권고할 예정이라 그래요. 이거 과거에 됐었는데 다시 한번 한다는 건데 제조사들은 좀 난색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또 의견이 있는데 그 내용 좀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속살을 보여주기 싫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페달 채널이 있게 되면은 명백하게 누구 책임지를 알 수 있다는 건데 제조사 입장에서는 좀 찜찜한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따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국내에서만 규정을 의무화시키는 게 아니라 수입차들도 의무화할 수가 없어요. FTA에 어긋나거든요. 좀 더 좋은 제품을 소비자한테 저렴하게 장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보험회사가 이 페달 채널이 들어간 것은 더 할인을 많이 해주는 이런 어떤 선순환 효과를 우선적으로 노리고 요즘에 이 페달 블랙박스를 뭐 스스로 부착하시는 운전자분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도 뭐 보도 통해 나오고 있는데 김성수 변호사, 제조사들이 약간 난색인 이유는 뭡니까? 예, 제조사들이 일단은 이 개발 자체가 5년 정도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일단 이렇게 만약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페달 블랙박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이 제조사 측에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뭐 이게 법적으로 강제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권고를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강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강제를 검토해 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제조사에서 또 그 개발 비용도 들 것이고 또 예. 개발이 의무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차량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판매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판단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이게 페달 블랙박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와 별도로 이 급발진이 발생했을 때 뭐 엔진의 동력을 끄는 장치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의무화하자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아, 엔진이 그냥 저절로 멈춰버린다. 예, 급발진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맞습니다. 이게 뭐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걸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무화도 조금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그리고 어. 이제 고위험군 운전자 면허 제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꼭 고령 운전자만이 아니라 예. 뭐 이제 신체적으로 좀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 면허를 이렇게 다시 유지하는 것에 대한 좀 검토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